자, 여기에 전형적인 트랜지스터 회로가 있습니다. 먼저 트랜지스터를 보면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 트랜지스터는 NPN 트랜지스터일까 PNP 트랜지스터일까 요거를 여러분이 좀 먼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죠. 자, 여러분이 먼저 봐야 되는 부분은 이미터 부분입니다. 자, 이미터는 어디 있는가 하면 요 화살표가 있는 요쪽이 이미터입니다. 이미터. 자, 화살표를 찾아보면 됩니다. 트랜지스터를 볼 때 가장 먼저 화살표를 찾고 그 화살표 있는 쪽이 이미터 쪽입니다. 그리고 T자처럼 되어 있는 데가 베이스 쪽이 되는 거고 아무런 무늬가 없는 쪽이 컬렉터가 됩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를 보면 emit, base, collector를 꼭 찾아서 트랜지스터 특성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트랜지스터의 emitter, base, collector를 찾았다고 하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자, 이 트랜지스터가 NPN 트랜지스터냐 PNP 트랜지스터냐 이걸 또 찾아야 됩니다. 근데 찾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자, 베이스하고 이미터를 갈 때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 트랜지스터는 NPN 트랜지스터입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보면 이 부분을 보라는 거죠. 이 부분을 싹 보면 화살표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죠. 베이스에서 이미터로 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트랜지스터는 뭐예요? NPN 트랜지스터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걸 외울 수는 없고 왜 이런가 한번 봐야 됩니다. 자, NPN 트랜지스터니까 베이스는 어떤 반도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N입니까? 아니죠. 자, 이 중간에 있는 게 베이스입니다. 이 중간에 있는 게 베이스예요. 자, 그래서 NPN 트랜지스터는 베이스가 P 타입입니다. P형. P는 왜 P입니까? 파지티브라서 P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터 봐야 되는데 이미터는 맨 앞에 나오는 게 이미터입니다. 그래서 얘는 타입이 뭐예요? N타입입니다. N타입. N타입이라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화살표만 보고 어떻게 아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수동소자 할 때 항상 중요하다 생각한 게 오hm 법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오hm 법칙이. 오hm 법칙은 델타 V는 IR이라고 하는 이 수학 공식도 중요하지만 자, 여러분이 가끔씩 이제 놓치는 게 소자가 있을 때 전압의 극성과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꼭 정해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라고 했으면 전압은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참 쉬운 게 자, 전류가 화살표를 따라간다는 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높이로 보면 자, 이런 비탈길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 비탈길에서 높은 쪽을 우리가 뭘로 표시하는가 하면 플러스로 표시를 하고요. 낮은 쪽은 마이너스로 표시합니다. 물의 흐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자, 그걸 표현한 그림이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화살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른다고 하면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면 쉬워요. 자, 이 방법으로 보면 이 화살표가 있으면 어디가 높은 거예요? 높은 쪽은 어디가 돼야 됩니까? 당연히 베이스 쪽이 높아야죠. 그래야지 높은 곳은 낮은 곳으로 전류가 흐를 거잖아요. 높다는 거는 우리가 뭘로 표시했습니까? 항상 플러스로 표시합니다. 낮다는 거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시해요. 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으니까 반도체에서 플러스는 파지티브라서 P형. 자, 반도체에서 마이너스는 네거티브라서 N형.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터하고 베이스 사이에 있는 화살표를 보면 이 트랜지스터가 NPN인지 PNP인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NPN, PNP는 우리가 왜 확인을 해야 되는가 하면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알려고 하는 겁니다.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알려고. 자, 이 NPN 트랜지스터인 경우 화살표가 의미하는 게 이미터 쪽에 흐르는 전류니까 전류가 위에서 밑으로 흐릅니다. 자, 전류가 모아져서 위에서 밑으로 흐르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베이스 쪽으로 전류가 들어가야 되고 컬렉터 쪽으로 전류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류가 흐르고 있는 방향, 기본적으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알기 위해서 NPN 트랜지스터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찾아야 됩니다. PNP 트랜지스터는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왜냐? N하고 P가 바뀌어 있잖아요. 바뀌어 있으니까 전류도 반대 방향으로 흐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었기 때문에, 높낮이가 바뀌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바뀝니다. 자, 그럼 전류 흐름을 알면 좋은 점이 오hm 법칙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오hm 법칙. 이 오hm 법칙 잘 봐야 됩니다. 자, 오hm 법칙에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 뭐가 정해집니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위치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여기 저항에도 오hm 법칙 써야 되니까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정할 수 있겠죠. 플러스가 어딘가요? 여기가 플러스입니까? 여기가 플러스입니까? 당연히 물의 흐름 생각하라 했으니까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물이 흐르듯이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왼쪽 편이 플러스, 오른쪽 편이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컬렉터에 있는 저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류가 위에서 밑으로 흐르니까 위쪽이 전압이 높고 아래쪽이 전압이 낮아요. 자, 이렇게 표현하면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제 트랜지스터라기보다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회로 이론으로 문제를 이제 풀어가면 됩니다. 자, 문제를 풀 때 내가 노드 볼티지를 쓸 거냐, 룹 커런트를 쓸 거냐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전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회로 이론 해석 방법을 할 때는 룹 커런트를 사용을 합니다. 룹 커런트라는 건 별게 아니고 이렇게 저항들이 복잡하게 배치가 되어져 있으면 자, 여기에 흐르는 그냥 루프를 따라가면서 한번 계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돈다. 전류가 이렇게 돈다 생각해가지고 여기를 I1, I2 이렇게 놓는 방법을 뭐라 부른다고요? 루프에 전류를 정의했으니까 룹 커런트 메서드라고 부른다. 뭐 이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트랜지스터 회로는 뭐 아주 복잡한 걸 풀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정도만 알아도 손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로 다시 보죠. 자, VBB는 DC 전압입니다. DC 전압인데 이 전압은 얼마로 지금 정했는가 하면 3V로 정했습니다. 얘는 3V입니다. 3V. RB는 얼마로 정했는가 하면 RB는 220kΩ로 정했습니다. 220kΩ. 자, VCC는 얼마로 정했는가? 자, VCC는 10V로 정했네요. 10V로 정했고 RC가 있는데 이 RC는 3kΩ로 정했습니다. 3kΩ.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풀어주는데 자, 여기에 있는 VBB에서 출발해 가지고 쭉 가서 베이스에서 출발해서 이미터 쪽으로 가는 길을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VBB라는 전압을 걸었는데 얘는 DC 전압이니까 병렬처럼 생각해 가지고 여기 VBB가 걸렸으면 이 전체 루프를 따라가면서 계산을 한 전압도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VBB가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해야 되는 거는 자, VBB 전압을 걸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쪽에 VBB 전압을 걸었는데 이 전압을 걸었기 때문에 여기 연결된 회로는 전압이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베이스 저항이 걸리는 전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걸 우리가 VB라고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트랜지스터에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에 걸리는 전압인데, 이걸 여러분이 구하려고 하면 절대 못 구합니다. 자, 이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에 있는 소자는 다이오드 소자가 있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 다이오드는 우리는 근사적으로 푸는 거지 정확하게 풀지 않아요. 그래서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내가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 전압은 VBE라고 표현하는데, VBE라고 하니까 이 전압을 어떻게 계산하지? 헷갈리게 또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여기에 있는 전압을 계산한다고 하는 거는, 자, 플러스 쪽에 있는 전압을 마이너스 쪽에 있는 전압으로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쪽에 있는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쪽에 있는 전압이 얼마나 높은가를 표현하는 게 VBE가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 NPN 트랜지스터의 경우는 플러스 쪽이 베이스니까 VB. 자, 요쪽의 전압을 내가 잘은 모르지만 어쨌건 안다 생각하고 VB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쪽은 여기니까, 여기는 어디예요? 2m 쪽이니까 VE라고 쓰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VE라고 쓰고 얘를 빼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계산하는 게 아니고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이게 다이오드이기 때문에 0.7V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VBE를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는 루프를 따라가면서 전압을 재는 방정식을 여기 썼습니다. VB도 있고 VBE도 있고. 근데 여기서 또 여러분이 자주 착각하는 게, 자, 여기 전압의 부호를 플러스로 할 거냐 마이너스로 할 거냐, 이걸 정해야 됩니다. 정해야 되는데, 좋은 방법은 루프를 따라가면서 전압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면 플러스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베이스 쪽에 있는 저항을 보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떨어지죠. 자, 떨어지는 경우는 뭘로 표현한다고요? 플러스로 표시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VB는 계산하진 않지만, 자, 베이스 쪽은 플러스, 이미터 쪽은 마이너스라고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VB 전압은 어떻게 한다고요? 플러스. 왜 플러스인가 하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갔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갔기 때문에 플러스라고 배치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회로 이론부터 해왔던 약속입니다. 루프를 따라가면서 전압이 떨어지면 그 전압의 부호는 플러스로 붙이면 되고, 따라갔는데, 이 루프를 따라갔는데 전압이 올라가면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쉽죠. 이게 여러분이 배웠던 KVL, 키르호프라고 하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제안한 회로의 전압 법칙입니다. 근데 VBE는 내가 계산할 필요가 없죠. 0.7인 거 아니까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 VB가 문제입니다. VB. 자, VB는 다행히 뭔가요? 이 VB라고 하는 값은 여기 RB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요 RB 전압에 걸리는 전압 특성은 오hm 법칙으로, V 꼴 IR 오hm 법칙으로 계산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V는 뭔가요? I 곱하기 R입니다. I 곱하기 R. 근데 I는 어떤 I인가 하면 베이스 쪽이기 때문에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 그 다음에 저항값은 RB. 그 다음에 VBE. 얘는 주어졌기 때문에 똑같이 적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IB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면 됩니다. IB, RB는 VBB 빼기 VBE.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구할 수 있는 거는 IB는
VBB 빼기 VBE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를 RB로 이제 바꿔 쓰게 되면 내가 뭘 구했는가 하면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를 구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트랜지스터의 동작 원리 설명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트랜지스터의 전류 특성에서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베이스 전류입니다. 베이스 전류를 구하고 나면 이 베이스 전류에다가 베타만 곱하면 베타라고 하는 전압 비율, 자 베이스 전류에 비해서 컬렉트 전류가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를 나타내주는 이 비율을 곱하면 컬렉트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베타 값은 이게 여러분이 계산하는 게 아니고 문제에서 준다 아니면 측정해서 구한다 이런 건데 이 베타 값은 150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베이스 전류도 구하고 컬렉터 전류도 구하고 혹시 이미터 전류 구하고 싶으면 이미터 전류는 베이스 전류에다가 컬렉터 전류를 또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계산해 보면 자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 RB는 220kΩ이라고 했고 VBB는 3V라고 했고요. VBE는 0.7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2.7을 이용해서 220k로 이제 나눠주면 됩니다. 나눠주면 돼서 이렇게 계산기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 2.7 나누기 220 킬로는 지금 안 해도 되니까 1000분의 1인 거 아니까요. 자, 얘는 얼마 나는가 하면 0.013 정도 0.0122니까 요 정도 0.012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얘가 1000분의 1이 된 거죠. 킬로는 1000이니까. 근데 우리가 공학적으로 다룰 때는 소수점 밑으로 많이 내려가는 건 좋지 않아 하기 때문에 얘를 다시 1000분의 1로 하면 1000분의 12가 되죠. 곱하기 1000분의 1인데 자 공학에서는 100만분의 1은 마이크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12 마이크로 암페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얘가 12 마이크로 암페어라고 하면 컬렉트 전류는 베타에다가 IB를 곱하면 됩니다. 베타는 얼마? 150 곱하기 12는 12 마이크로 하면 150 곱하기 12 하면 얘는 1800이네요. 1800. 자, 1800 마이크로인데 자, 우리는 1800 마이크로라고 쓰지 않고 1000을 넘어가면 또 안 좋아하니까 다시 낮추어서 1.8 곱하기 1000 마이크로인데 자 얘는 100만분의 1이었고 얘는 1000을 곱하니까 사실 요 값은 얼마입니까? 1000분의 1이라서 얘는 밀리가 됩니다. 그래서 1.8 밀리 암페어 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를 구해야 되는데 나머지 하나 구해야 되는 거는 컬렉트하고 이미터 사이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자 컬렉트 전류를 알기 때문에 요 문제에서 자, 여기 복사해서 한번 밑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쓸데없는 거 좀 지우고 다시 한번 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컬렉터하고 이미터 사이에 있는 전압 VCE입니다. 얘를 구하고 싶어요. 이 VC도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컬렉터 이미터 사이에 걸리는 전압인데 이거 어떻게 구할까 라고 하는데 이게 양 끝에 양단 간의 전압이라서 플러스 쪽에 있는 전압을 마이너스 쪽에 있는 전압으로 빼주면 됩니다. 근데 플러스는 정해져 있잖아요. 컬렉터가 플러스고 이미터가 마이너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류가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높은 컬렉터에서 낮은 이미터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높은 전압을 플러스, 낮은 쪽 전압을 마이너스로 한 겁니다. 요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컬렉터 쪽을 플러스, 이미터 쪽을 마이너스라고 한 겁니다. 그건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높은 쪽을 먼저 쓰고 낮은 쪽을 그 다음에 쓰고 있는 거예요. VCE라고 하는 거는 컬렉터 쪽 전압 빼기 이미터 쪽 전압이라고 여러분이 외워도 됩니다. 헷갈리면 컬렉터 먼저 쓰고 이미터 그 다음에 썼잖아요. 요 둘 사이의 관계는 뭐다?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루프를 한번 갈 수가 있는데 위에서 밑으로 한번 루프를 가 보겠습니다. 그럼 걸어준 전압은 얼마입니까? 걸어준 전압은 VCC만큼 걸어줬잖아요. 자, VCC만큼 걸어줬는데 요 전압은 누구랑 같은 거예요? 누구랑? 요 전압은 자, 전압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 컬렉트 쪽에 전압이 하나 걸리고 VC가 하나 걸릴 거잖아요. 그래서 컬렉트 쪽에 있는 전압은 VC라고 하겠습니다. VC. 자, 컬렉터 이미터 사이에 걸린 전압은 VC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앞에 루프 계산과 마찬가지로 전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갔는가 봐야 됩니다. 근데 전류가 위에서 밑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VC 전압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위가 높고 밑에가 낮다. 마찬가지로 컬렉터하고 이미터 사이에 걸리는 전압도 컬렉터가 높고 이미터가 낮다고 정했습니다. 그럼 화살표 가는 방향으로 전압이 잘 떨어지고 있죠. 이게 정상적인 방향이니까 물건도 하늘에서 떨어뜨리면 밑으로 가잖아요. 위로 안 가고. 이게 정상적인 방향으로 우리 상식적으로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VC 전압은 플러스. 왜 플러스인가를 잘 봐야 됩니다. 플러스고 VC 전압도 플러스. 이렇게 하면 끝이 납니다.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라고요? VCE는 VCC 빼기 VC. 근데 이 VC는 뭐예요? 이 VC. 오hm 법칙으로 그냥 구하면 되는 거죠, 이제. 저항에 대한 전압으로 정했으니까. 그래서 흐르는 전류는 컬렉트 쪽이니까 IC. 그 다음에 저항값은 RC.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적어주면 얘는 VCC 빼기 IC, RC 이렇게 요걸 해주면 되고요. VCC는 얼마로 했는가 하면 10으로 했고요. IC는 구한 게 얼마입니까? 1.8mA. 자, 컬렉터 저항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3kg 라고 했으니까 얘를 이제 계산하면 됩니다. 얘는 1000분의 1, 얘는 1000이니까 계산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래서 10 빼기 1.8 곱하기 3 하면 답은 4.6. 그 다음에 단위 빠뜨리면 안 됩니다. 볼트. 단위 중요합니다. 전압은 볼트, 전류는 암페어인데, 자, 공학하는 사람들은 소수점 밑으로 세 자리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자릿수가 또 1000 이상 가는 거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접두사를 꼭 붙여요. 그 접수사에도 여러분이 익숙해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아주 간단한 이 트랜지스터 회로를 트랜지스터의 동작 원리를 한번 생각하면서 회로 해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회로 해석을 한번 해 봤고, 자, 요 회로 해석된 결과가 잘 나오는지, 자, 그걸 우리가 한번 퀵 스튜디오로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퀵 스튜디오로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퀵 스튜디오로 우리 해석을 하는데
한번 봐야 되는 게 일단 트랜지스터부터 갖고 와야 되죠. 트랜지스터를 갖고 와야 됩니다. 트랜지스터는 컴포넌츠에 있습니다. 컴포넌츠에 가면 럼드 컴포넌츠가 뜨는데, 자, 럼드 컴포넌츠는 수동소자니까 얘 말고 난리니어 컴포넌츠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누르게 되면 우리 지난번에 썼던 다이오드가 있고 그 옆에 NPN 트랜지스터가 있습니다. 얘를 하나 갖고 오는 겁니다. 자, 얘를 갖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에 저항을 하나 달라고 했죠. 저항 하나 달아야 되니까 럼프 컴포넌츠 가서 저항 하나 달고, 그 다음에 컬렉트 쪽에도 저항이 하나 있었잖아요. 얘도 달고. 근데 이 저항값은 바꿔줘야죠. 베이스 쪽에 있는 저항은 220kΩ이었고 컬렉트 쪽에 있는 저항은 3kΩ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 요 트랜지스터에도 보면 BF라는 게 있는데 요게 베타 값입니다. 베타 값. 요 베타 값은 150으로 우리 계산했기 때문에 100이 아니고 150으로 바꾸겠습니다. 100이 아니고 150으로 바꾸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DC 소스를 또 두 군데 연결을 하게 돼 있으니까 두 군데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베이스 쪽 전압을 연결을 해주고요. 얘는 얼마로 했습니까? 3V로 했죠. 3V로 했고, 컬렉트 쪽 전압은 10V로 우리 연결했습니다. 10V. 여기 보기가 좀 안 좋으니까 이렇게 옆으로 좀 할게요. 자, 얘는 10V로 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접지만 달아주면 끝이 나죠. 접지. 자, 방향을 좀 돌려서 접지 예쁘게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접지 연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석했던 회로하고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그림을 다 그렸습니다. 같은 모양으로. 자,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니까 시뮬레이트 가가지고 DC 블럭을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DC 블럭 갖고 와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저장해 놓고요. 자, TR1이라 할까요? 자, TR1으로 하나 저장해서 바이어스를 한번 계산을 해 봅니다. 자, 바이어스 계산하면 자, 여기 전압이 우리 0.7V라고 했는데 이 트랜지스터에서는 전압이 0.7이 아니고 0.785, 한 0.8V 정도가 나왔네요. 이 차이는 좀 미미한 거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우리 한번 보면 우리 아까 계산해서 얼마 나왔죠? 베이스 전류도 한번 알고 싶으니까 베이스 전류를 구할 수 있게, 자, 여기에 커런 미터를 하나 다는 게 좋겠어요. 자, 여기 디바이스에 가서 커런 프로브를 하나 이렇게 달겠습니다. 자, 여기도 달고 싶은데 조금 더 길어져야 되겠네요. 조금 더 길게 하기 위해서 당겨서 여기다가 하나 달았습니다. 그래서 얘는 CB라고 하겠고, 얘는 컬렉트 전류니까 CC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얘는 한 10.1 마이크로 암페어 정도가 나왔습니다. 10.1. 그 다음에 컬렉트 전류는 한 1.5 밀리 암페어 나왔고, 컬렉트하고 이미터 사이에 걸린 전압은 우리 프로브 달 필요 없이 여기 그대로 나왔으니까 5.5 볼트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얘를 아까 우리 계산했던 내용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비교해보면
자, 아까 베이스 전류가 얼마 나왔었죠? 베이스 전류가 자, 베이스 전류가 한 12 마이크로 암페어 정도 나왔는데 여기 조금 차이가 나는데 아까 계산이 틀렸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 여기서 왜 2.7로 했지? 2.3이 됐어야 되는데 여기가 좀 틀렸네요. 얘가 아니고 2.3이 돼야 됩니다. 2.3. 자, 2.3을 220으로 나눴어야 되는데 2.3 나누기 220 하면 답은 한 10 정도가 나오네요. 아, 그럼 여기가 틀렸네. 여기도 틀렸네. 여기 계산이 틀렸으니까 한 10으로 계산을 했어야 됩니다. 10으로. 그래서 최종 결과는 얘가 아니고 다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여기도 얘가 아니고 약 10 마이크로 암페어가 나오는 게 맞고요. 자, 10 마이크로 암페어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150을 곱하면 그때 흐르는 전류는 1.8이 아니고 여기서도 요거 다 지워야 되니까 지우고 한번 보면 5가 돼야 되고 여기 0이 돼야 되고 싹 지우고 다시 한번 보면 결과는 1.5 밀리암페어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아까 계산이 틀렸네요. 1.5 밀리암페어. 위에는 마이크로암페어. 그래서 얘를 퀵스튜디오하고 비교해 보면 한 10 마이크로암페어니까 비슷하게 나왔고 VB 값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비슷하게 나왔고 컬렉터 쪽에 흐르는 전류도 1.51 밀리암페어인데 우리 대충 계산했으니까 1.5 밀리암페어 나오는 게 또 맞습니다. 그러면 밑에 VC 값도 이제 틀렸겠네요. 여기도 요게 아니고 1.5로 했어야 됩니다. 1.5. 자, 1.5로 하면 그때 얻어지는 값은 얼마인가요? 자, 요 값이 4.5니까 답은 5.5 볼트가 맞습니다. 5.5 볼트. 5.5 볼트가 맞고 요 5.5 볼트가 나오는가 보면 비슷하게 나왔죠. 5.5 볼트. 그래서 우리가 계산한 결과하고 스파이스 결과가 맞다는 거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계산하는 것도 중요한데 스파이스 돌려가지고 검증도 해야 됩니다. 좀 전처럼 이제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이 NPN 트랜지스터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알아봤습니다.